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저는 지금 영국에 나와 있습니다. 영국에는 아주 이상한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MG라는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생긴 차들이고요. 가솔린 SUV,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여기 최근 들어서는 사이버스터라고 하는 오픈카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MG라고 하니까 새마을금고 사태 떠오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요. 이 MG는 모리스 게러지의 약자입니다. 1920년도에 만들어진 전통 있는 회사예요. 이걸 2006년에 중국 회사가 사서 지금은 중국 자동차 회사입니다. 근데 유럽인들은 이게 영국에서 시작된 브랜드니까 여전히 영국 회사로 인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쌍용차 같은 이미지, 실제로도 이 쌍용차를 인수한 상하이 자동차가 모회사입니다. 영국에는 로터스도 있죠. 이 회사도 중국 지리자동차, 런던 EV 컴퍼니라고 블랙캡이 또 영국의 상징이죠. 이 회사도 중국 지리자동차입니다. 미니도 전기차는 이제 중국 회사죠. 50% 중국 회사. 롤스로이스, 벤틀리 이런 브랜드는 영국 브랜드지만 이게 독일 브랜드가 돼서 더 좋아.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중국 브랜드가 됐다. 이건 좀 하실 수 있는데 요즘 이런 브랜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 회사 얘기하다 보니까 또 불안불안합니다. 요즘 댓글에 보면 중국 비아디가 사내 차를 10만 대 버렸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때 그 유튜브 보고서 이걸 보는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걸 보신 분이 있네요. 심지어 지금 보니까 조회수가 300만이 넘어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아주 난리가 났죠. 중국과 비아디가 전기차 무덤에 던져버리고 있다. 썩게 내버려둬. 이런 제목이에요. 내용은 10만 대의 전기차를 버렸다. 요 얘기인데 이거 저도 보면서 좀 충격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와, 중국 너무하네. 차를 버려? 아니, 비아디 그렇게 잘 나간다더니 그거 다 뻥이었어? 야, 워렌 버핏이 팔고 그거 다 이유가 있었구만.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은 2008년에 비아디 주식 무려 20%를 인수했습니다. 비아디의 2대 주주가 워렌 버핏이에요. 중국이 아닙니다. 작년까지 버핏은 비아디에 대해서 테슬라보다 더 많이 파는 자동차 회사다 이러면서 극찬을 거듭했는데요. 그러더니 지난해 8월부터 갑자기 주식을 내다 팝니다. 그러더니 주식 양을 줄여서 9.9%. 물론 다 판 건 아니긴 한데 절반을 팔았다니까. 이거 비아디 뭔가 불안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헨리 포드가 모델 T로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20년 후에 손실을 봤다. 그 말도 맞긴 맞네. 근데 일단 전 세계를 지배는 한다는 건가? 버핏은 또 이어갑니다. 차 산업이라는 건 너무 힘들다. 전 세계 경쟁자들하고 계속 맞서야 된다. 그래서 잠깐 승자가 될 수는 있는데 그 자리를 영원히 지킬 수는 없는 산업이 자동차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래 예측이 어려운 자동차 산업 투자를 아예 떠나겠다. 요 얘기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튼 여기 버려져 있는 비아디 차들을 보면요. 이건 화가 버럭 나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를 속인 것 같잖아요. 저도 사실 다른 분들하고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고 중국 전기차가 세계를 어찌어찌 할 거다 이럴 때마다 저도 기분이 좀 언짢아요. 약간 싱숭생숭합니다. 근데 이 유튜버의 얘기는 이겁니다. 중국 비아디가 사기를 치는데 이 사기는 10만 대가량에 팔리지 않는 차를 만들어서 방치해서 이게 썩어가도록 그냥 내버려둔다. 이 유튜버가 말하는 그럼 사기치는 이유는 뭐냐? 첫째, 중국 정부를 속여서 보조금을 받겠다. 둘째, 테슬라한테 이기기 위해서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역시내 그럴 줄 알았다. 중국은 역시 다 사기야.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되나요? 저라도 사실 그래 중국은 역시 사기야. 우습구만 하고 비웃고 그냥 중국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의심해야 될 부분은요. 이 유튜버입니다. 이 유튜버가 내놓은 거 이거 언론 보도가 아니잖아요. 사실 중국 때리기 얼마나 좋아해요. 미국이나 한국 언론. 중국 때리기 정말 좋아하니까 이거 받아 쓸만도 한데 이걸 언론 보도하지 않는 이유는 중국 눈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유튜버가 내놓는 자료가 신빙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 유튜버 내놓은 영상이 총 1000개인데요. 지난 500개 정도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 중국이 위험한 이유, 중국이 세상을 망친 이유, 중국몽은 끝났다, 중국은 반도체를 만들 수 없는 이유, 중국 핵폭탄은 다 쓰레기다. 이런 식이에요. 영상이 또 이런 영상도 있고 이런 영상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냥 이분은 혐중이 극에 달한 사람입니다. 계속 중간에 보면 광고가 나오죠. 혐중 코인을 타신 거예요. 일상이 혐중.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이분이 6년 전에 본인이 중국에 살고 있었대요. 중국 여자친구하고 신체적으로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영상을 올렸는데 중국 여자는 쉽게 꼬실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서 중국에서 법적으로 추방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요? 본인이 그거 억울하다면서 영상으로 찍어 올렸어요. 하여간 제대로 관종입니다. 여튼 그래도 아무리 관종이라도 그 주장은 맞을 수 있지 않냐.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유튜버가 이 영상이 문제가 있다면서 그대로 저격을 합니다. 제목도 똑같아요. 이분은 그래도 원래 전기차 소개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저도 가끔 우연히 봤던 분입니다. 이분 얘기는 우선 10만 대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사실 그렇긴 하죠. 그렇습니다. 10만 대라면 일반적인 주차를 할 때 우리가 한 대당 5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10만 대면 50만 평이 필요한 거잖아. 50만 평이면 어느 정도예요? 축구장 200개가 넘는 겁니다. 여기 영상에 한 장이 있는데 이게 축구장 200개입니까? 에버랜드 전체가 30만 평 정도 돼요. 50만 평을 차로 가득 채우려면 엄청난 땅입니다. 영상이 또 짜깁기가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전기차다 얘기하면서 위에서 멀리서 찍은 장면 하나 보여줘요. 그리고 가까이서 비아디라는 걸 잠깐 보여줍니다. 그러고서 다시 엉뚱한 영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보니까 그러네요. 처음에 나온 차하고 나중에 나온 차를 보면 완전히 다른 차입니다. 야, 이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나? 비아디라는 걸 알 수 있는 장면은 중간에 딱 한 장면 나와요. 근데 굉장히 빨리 지나가서 이게 아까 그건지 이게 파악이 안 됩니다. 적어도 나중에 나온 차는 확실히 아니죠. 차 옆면에 뭐가 스티커가 잔뜩 붙어 있어요. 무슨 뭐 상용차 같은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 하면 검색해 봐야죠. 검색해 보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뉴스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찾아보니까 2년 전 2021년 7월 16일에 중앙일보 기사가 나왔네요. 수천 대 버려진 전기차 공동묘지 세계 1위 생산국 중 무슨 일. 이것도 이미 몇 년 지난 기사예요. 그러니까 2019년, 2020년 이때 사건입니다.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어쩌고저쩌고 버려진 차량들은 전부 렌터카 회사들이 사들인 영업용 전기차 몇 년 전부터 계속 방치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택시 말고 우버 같은 뭐 디디 추싱이라든지 등등 렌터카 영업차가 엄청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차를 임대하고 휴대폰으로 콜을 받아서 그걸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버 같은 형태의 차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일부 차량은 시트에 비닐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였다. 뭐 똑같죠? 새 차로 받아가 그대로 방치했다는 얘기다. 이런 차들이 수천 대에 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기차 운용 목표가 어느 정도 돼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전기차가 어느 정도 이상 대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기차가 어느 정도 이상 운행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배터리가 후진 차들, 주행거리가 엄청 짧은 차들을 엄청 싸게 많이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렌터카 회사들은 그걸 잔뜩 사서 그래서 보조금을 받으려고 노력한 겁니다. 그런데 항저우시에서 지금 항저우 얘기니까 항저우시예요. 중국 전체가 다 이랬습니다. 영업용 신에너지차 그러니까 이 영업용 전기차는 한 번 충전으로 주행거리가 최소 250km 이상을 가야 된다. 수명은 5년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구체화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얘들이 맨날 충전하고 맨날 불편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포터 같은 거 전기차 충전소 다 점거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주행거리를 250km로 늘린 거죠. 안 그러면 전체 차 대수가 너무 늘어나니까. 예전에 이거 비슷한 일이 있었죠. 자전거도 그랬습니다. 중국에서 공유 자전거를 한창 보조금을 주니까 공유 자전거 보조금을 받겠다고 여러 회사들이 뛰어들었다가 서로 경쟁이 지나쳐서 줄도산을 하는 경우가 생겼죠.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중국에선 정말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그걸 막기 위해서 주행거리 짧은 차들은 아예 보조금을 안 주겠다 이랬던 결과 그 렌터카 회사들이 다 줄도산을 하고 환불도 못하고 그대로 파산하면서 이 형편없는 차들이 그냥 쌓였다는 거죠. 아이고 이게 무슨 여튼 이 영상에서 보면요 비아디 차량이 쌓여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2년 전에 전기차 렌터카 영상을 다시 이어붙여서 정말로 수십만 대가 버려지고 있는 것처럼 왜곡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의 논리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10만 대의 전기차를 버리려면 작게 잡아서 3천만 원 되겠죠. 3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10만 대 버리면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어치입니다. 3조 원을 길에다 버린다는 건데요. 그 이유 3조 원을 버린 이유가 정부에서 보조금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테슬라한테 이겼다고 의수되기 위해서 그래서 3조 원을 버렸다고? 야, 논리가 너무 약하죠. 아시겠지만 이전에 쌓인 자동차도 한번 보세요. 자동차 회사가 차를 버린 게 아니죠. 제주도에서도 i3가 쌓였다고 보도된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BMW가 차를 버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동차를 렌트하거나 공유하는 회사가
망해버리면서 차가 고철이 돼버린 겁니다. 상식적으로 물건을 막 갖다 버리면 그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죠. 물건을 팔아야지만 회사가 흥할 수 있습니다. 버리는데도 회사가 계속 잘 될 수 있으면 다들 그걸 버리지. 그걸 왜 그렇게 안 하겠어요? 누가 봐도 이상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이게 상식선에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네, 국뽕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국뽕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최고다. 남들 볼 필요 없어. 일본, 중국, 미국 다 무식한 애들이야. 대한민국이 최고야. 현대가 최고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분 기분이가 좋거든요. 좋죠. 기분 좋잖아요. 아니 내가 1등이라는데. 그래서 국뽕입니다. 근데 국뽕을 맞으면 상황 파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부분은 뭐고 내가 잘하는 건 뭔지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내가 최고라고 하면 뭘 하겠어요. 그냥 드러누워 있으면 되지. 발전에 도태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는 거. 그래서 마약만큼 나쁜 정보다 해서 이렇게 이름 지은 게 국뽕인 거죠. 저도 우리나라 잘 된다는 소식 누구보다 좋아합니다. 누구보다 애국자고. 근데 자동차 업계는 지금 만만한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있고 사실 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요즘 댓글 읽다 보니까 국뽕을 맞으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절대 생각할 필요도 없는 나라. 중국 차는 그냥 쓰레기.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 차는 내수에서나 가능하고 수출은 안 되는 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작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 어디입니까? 일본이죠, 일본. 당연히 일본입니다. 워낙 아니 이거 이상해요? 아니 대한민국이 1등 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죠. 대한민국이 1등이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심각한 국뽕입니다. 일본이 1등이에요. 자, 그럼 세계 수출 2위는 누굽니까? 그럼 2위가 한국? 아닙니다. 2위는 중국이에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6위였다가 단숨에 2위로 올라섰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 여러 업계를 취재하는데 저도 아니 중국이 어느새 수출 2위가 됐지? 설마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뭐 당연히 취재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어떨까?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셨겠죠. 기사는 이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은 311만 대를 기록하며 세계 2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2021년 6위에서 단숨에 4계단을 뛰어오른 것이다.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지난 5년간 100만 대 전후 수준에 머물렀지만 2021년 201만 대를 기록하며 100% 이상 급증한 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매년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100% 급증한다니까? 이게 무슨 이런 정도로 수출 증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우습게 봐야 되나? 전 무시무시한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위일까?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은 전년에 5위였는데 작년에 6위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하지만 순위에서는 떨어져요. 적어도 우리가 중국차를 가리켜서 수출도 못하는 내수 전용 차량이다. 뭐 이렇게 비웃을 입장은 아니죠. 이 정도면 조금 긴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와 있는 곳은 굿우드고요. 여기는 지금 막 등장한 현대가 아이오닉N을 야심차게 선보이는 그런 세계적인 무대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중국 회사 자회사인 MG라든가 로터스라든가 미니라든가 런던 EV 컴퍼니라든가 이 여러 중국 회사가 수년째 자기 부스를 세우고 자기 차를 공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물론 물량은 현대기아가 대단하죠. 현대기아의 유럽 최대 시장이 영국인 만큼 당연히 영국에서 뭐 경쟁할 수준은 아니지만 점차 맞서게 되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못하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역대 최고로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잘하기 시작한 타이밍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솔린 시대의 끝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전기차 시대에도 잘 대응하고 있는지 항상 긴장하고 주변을 돌아보고 알차게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